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결까지 4일이 남았으니까 이 대표가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날도 4일 남았다는 뜻이겠죠. 신문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날 총 한 3번 정도 깡패를 언급했고요. 오늘 잠시 뒤죠. 10시 반쯤에 맞불 회견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권노갑 상임고문의 말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보시면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서 솔선수범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선당 후사를 해달라. 그러면 지금은 선사후당이다. 이런 인식으로 보이겠습니다. 또 임시국회 개회 일정으로 지금 또 여야가 막 붙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3월 6일, 또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자고 합니다. 이거 왜냐면 국민의힘은 한 주 건너뛰자고 한 게 방탄할 게 아니라 3월 첫 주에 이 대표가 먼저 영장 심사를 받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열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내 우려들 계속해서 한 번 더 이어서 보실 텐데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권노갑 상임고문입니다. 당대표로서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해달라.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려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원로 되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과 무관한 개인적인 토착 비리와 관련된 분이 당을 인질 삼아 이렇게 수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보다 못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이전에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특혜를 받고 있어요. 수사 날짜도 본인이 정하고 수사 받으러 가면서도 여러 가지로 일반 피의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사회적으로 특수계급은 창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민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밀리고 있고 사법 절차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을 거는 딱 의석수 하나예요. 의석수 하나만 지금 가지고 불체포 특권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돌려놔야 뭐라도 본인이 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경투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 원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돼요. 더 이상 그 어떤 그 특권의 뒤에서 숨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대변인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통해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 특히 특검 받아야 된다. 법 앞에 평등한데 왜 김건희 여사나 장모 배우 최은순 씨는 평등하지 못하냐 이렇게 주장할 때는 박지원 전 원장 무지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저 말씀하시니까 되게 민주당의 원로로서 추켜 세워주시는데 저는 뭐 권노갑 고문이나 박지원 전 원장분이나 민주당 원로로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는 이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저게 그러면 다음에는 영장 실질심사, 이른바 쪼개기 영장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그때가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다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당내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건 뭐 건전한 건강한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라는 게 뭐 우리 앵커 잘 아시지만 기자시니까 여러 성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판검사도 있고 직업도 다 다른데 그분들이 130분 넘게 모여서 당론 결정할 필요도 없다. 이 체포동의안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서 부결시키는 게 맞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된 의견으로 체포동의안 문제랄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달지 이렇게 설명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유독 깡패, 조폭 이런 살벌한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범폭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각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거는 뭐 범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판단을 의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치권이 누아르 영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안을 보면 사실 각각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진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누아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즉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 굉장히 분파 정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상대방 말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가 무조건 선이다라고 지금 표현되는 그런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표현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고요. 아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맞습니다. 정치에 금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받거나 혹은 뭐 어디에 불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당사자는 사실 말을 좀 가리는 게 어떨까요? 최소한 대통령과 야당 당수 사이에 정치적 금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또 주변에 많은 의원들이 서로 공방을 벌이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밖에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일단 정치의 금도가 있죠. 100번 양보해서 반대 진영한테 뭐 깡패다, 뭐 조폭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런 네이밍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대통령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노조든 사용자든 누구에게도 깡패라고 칭하면 안 됩니다. 왜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만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하청 파견 근로자들이 교섭권 자체가 없습니다. 원청에 대해서. 본인의 급여를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하는 원청 상대로 본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교섭권을 갖도록 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골자입니다. 이 원래비 올려주는 것도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위험한 노동을 강제해야 되니까 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웃돈을 사용자들이 주는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노조 내부에서 이 부분 고쳐야 된다라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폭력배에 비유합니까? 저는 이 정부가 시민을, 약자를, 소수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충고 아닌 충고를 남겨서 눈길을 또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에 국회로 송부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직접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 검사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 이렇게 권유했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전직자 경험자의 충고인데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 행적으로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 탓에 나온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박범계 의원의 모습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정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를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죠.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 체계,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얘기할 줄 않습니까? 알았어요.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 아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합니까?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 대변인님, 박범계 장관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두 분이 이제 직전 장관이고 박범계 장관이 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서로 이어받고 그런 사이인데 이름은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같은 일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박범계 장관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것이 한동훈 장관을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저런 오지랖까지 국민들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